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 주어진 이 숫자 자체가 뭐냐면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항의에서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마이너스 30이 있고요. 플러스 30이 있는데 가운데 A1, A2, AN까지 있죠. 그러면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n 플러스 2개가 되는 겁니다.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 이게 항의 개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은 주어진 이 수열 자체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예를요. 첫 번째 항이니까 B1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B2가 되겠죠? 점점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아니? 요게 지금 n개에다가 두 개 더 있으니까 맨 마지막이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n 플러스 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선생님은요. 주어진 이 수열 자체를 B1, B2, Bn 플러스 2와 같은 모양으로 쓸 거고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0이고요. 바로 이 플러스 30 자체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그냥 바로 때려 넣을 거예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A 더하기 n-1D가 되는데 그때 A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라 쓸 수가 있고요. 더하기 n-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녀석에다가 빼기 1을 하라는 얘기예요. n-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녀석에다가 빼기 1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n 플러스 2에다가 빼기 1을 해버리면은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곱하기 공차가 얼마짜리? 2짜리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C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A,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0 더하기 n-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항의 개수 n 플러스 2에다가 빼기 1을 해서 n 플러스 1로 바뀐 거고요. D, 공차는 2라고 나왔다. 그 계산 결과는 얼마? 30과 동일하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의 분자법칙 들어가니까 좌변은 2n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8, 우변은 3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58을 말한다. 따라서 n의 값은 얼마? 29가 n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69번 문제를 바로 좀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69번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 AN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이고요. A3 더하기 3A5 그리고 더하기 2A9 그 결과가 42라고 했을 때 A6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요.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D 맞습니까?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요. A3이라는 녀석의 의미 자체는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더하기 3-1이니까 2D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3 곱하기 A5는 n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거니까 A 더하기 4D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A3은 잘 안 보이나요? A 더하기 2D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A9 n에다가 9를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8D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우변 42와 똑같다라고 계산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곱셈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했더니 3A 더하기 3, 4, 12D가 될 거고요. 분배 법칙 했더니 얘는 2A 더하기 16D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맨 앞에 A와 3A와 2A를 싹 다 더해주니까 뭐다? 6A가 될 거고요. 2 더하기 12, 14에다가 16을 더하니까 30D가 될 거고 그 결과는 42와 똑같음을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6의 배수기 때문에 양변을 얼마로 나누자? 6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좌변은 A 더하기 5D, 우변 얼마입니까?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A6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n에다가 6을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 5D,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얘를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얼마다? 7이다 이런 뜻입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식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74번 문제 풀기 바래요. 자, 좋습니다. 74번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수열이랍니까? 등차 수열이랍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은요, AN은요, A 더하기 N-1D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 눈으로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A1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A를 말하는 겁니다. A1은 A와 똑같죠.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죠. 자, A6라는 것은 n에다가 6을 집어넣겠습니다. A 더하기 5D를 의미하겠죠. 그 결과는 우변 0과 똑같다라고 그냥 쓴 거예요. 자,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5AD. 그 결과는 얼마다? 0이구나.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요식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2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n에다 2 집어넣으니까 D가 되겠죠. A 더하기 D. A5라는 것은 A 더하기 5를 집어넣으니까 4D가 될 거고요. 그 결과는 36을 의미한대요. 뭐 하고 싶다? 전개하고 싶죠. 앞에 꺾기리 곱해주시면 A제곱 될 거고 앞과 뒤를 곱한다. 4AD, 뒤하고 앞을 곱하면 AD, 그래서 동류항 5AD가 될 거고요. 뒤에 꺾기리 곱하시면 플러스 4D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변 얼마다? 36 이렇게 다시 한번 썼습니다.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A제곱 더하기 5AD가 똑같이 보이는군요. 얘는 무엇이다?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D 제곱이 36이니까 D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다? 9가 되겠다. 양변을 타로나는 거죠. 따라서 D의 값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공차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거 먼저 적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막 D에다가 대입을 해서 A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조건 쓰고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A3이라고 하는 것은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죠. 그리고 A4라고 하는 것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3D가 될 거예요. 곱합니다. 4번 곱해 전개하시면 A제곱 더하기 3AD, 2AD, 5AD 뒤에 꺾기를 곱하시니까 6D제곱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미 문제가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A제곱 더하기 5AD 이미 얘는 얼마입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얘만 계산하면 끝나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6 곱하기 D제곱 얼마? 9가 되겠다. 6, 9, 54가 되겠다. 그래서 굳이 D를 가지고 A의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구하고자 하는 걸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7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좋습니다. 77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주어졌고요. 11번째 항이 166이고요. 51번째 항이 마이너스 114라고 하는 게 조건으로 나와 있고요. 항의 결과가 항 자체가 양수가 되는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 A 더하기 N-1D.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 A의 값과 공차 D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일단 일반항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미정계수가 2개이기 때문에 조건 2개 나왔으므로 연립방정식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먼저 A1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더하기 N에다가 11 집어넣으면 10D가 될 거고요. 그 결과는 166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A51은 어떨까요? N에다가 50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50D가 되겠죠? 그 결과는 마이너스 11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미지수가 2개씩 2개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이법으로 그냥 풀어버릴게요.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을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40D가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두 수를 더하자. 두 수를 더하면은 28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40으로 나눠버리면 D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D에다가 마이너스 7을 집어넣고 우변 보내시면 A의 값은
166에다가 플러스 70이 될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입니까? 236이 되더라. 이렇게 A의 값도 작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일반항을 완성해 볼게요. A의 값 얼마입니까? 236에다가 더하기 n-1, D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7n에다가 플러스 7을 해주시면은 243 얘가 바로 일반항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완성을 했는데요. 자, 문제를 좀 느낌을 보니까 첫 번째 항 236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공차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에요. 점점 작아지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항의 개수가 항 자체가 양수가 되게끔 하는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가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 요 일반항이 양수 0보다 크도록 하는 n의 값을 알아보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일반항 자체가 0보다 큰 양수가 되도록 하는 항의 개수니까 n의 값을 조사해 보면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선생님은 얘를 우변 보내면 243 좌변이고요. 우변은 7n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양변을 얼마로 7로 나눗셈을 해버리면 n이 될 거고요. 좌변 자체는 직접 나눗셈 해볼게요. 243 나누기 7을 해주시면 37은 21, 33이 되면서 47은 28, 나머지가 5가 생기니까 얘는 34점 계좌식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n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34겠죠. 미안합니다. 34점 계좌식이니까 n의 최대값은 34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n은 1부터 34까지는 얘보다 작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따라서 n의 최대값이 34니까 항의 개수는 34개가 될 것이다. 바로 A 34항까지는 바로 양수인 항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7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78번 문제를 바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4가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그리고 16이 있는데 이 5개의 숫자가요, 요 5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A, B, C는 각각 얼마인지 구하고 싹 다 더해볼래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등차 수열 일반항 가지고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가 무슨 항? 5번째 항입니다. 그럼 이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얼마에다가 4 더하기 5 빼기 1이니까 4, B 그 결과는 16과 같다. A 더하기 n-1D 그 개념을 쓴 거예요. A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니까 4D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와 똑같다? 12와 똑같고 D가 3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차가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A의 값은 4에다가 3을 더하니까 그냥 7. 7에다가 3 더하니까 10. C에다가 10에다가 3 더하니까 13. 이렇게 우리는 A, B, C를 어렵지 않게 각각 계산해 낼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이렇게 일반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나왔으니까 공차 구하고 자연스럽게 답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차피 5개의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얘가 뭐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A라는 녀석은 4하고 B 정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고요. C라는 녀석도 B하고 16 정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B 역시 마찬가지로 A하고 C의 등차 중앙이고요. 아니면 4하고 16의 가운데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얘하고 얘 정중간에 있다. 그러면 등차 중앙 B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 한술 정비하는 것처럼 똑같죠.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 그래서 B가 얼마입니까? 10이 되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겠다. 등차 중앙 개념에 따라서.
그러면 4하고 10 정 가운데 A가 있기 때문에 A도 등차 중앙이므로 두 수를 더한다. 4하고 10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얼마다?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C도 얘하고 얘 정 중간에 있으니까 등차 중앙이구나. 10과 16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14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다. 14, 네. 13이네요. 네, 26 나누기 2니까 1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냥. 됐죠? 좋습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83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83번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83번 문제, 사각형의 4개의 각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네요. 그러면 이제 4개의 각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 4개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중요해요. 자, 그리고 가장 큰 각의 2배가 나머지 3각의 합과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나의 각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등차수를 이루는 4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각, 첫 번째 함을 A라고 잡는 거죠. 한 각을 A라고 일단 잡으시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등차수이기 때문에 A에다가 공차 D를 더한다. 그 다음은 A에다가 공차 또 D를 더해서 2D가 되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A 더하기 3D. 이렇게 일단 잡고 문제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의 4개의 각 자체가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첫 번째를 A라고 치면은 계속 D가 더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A 더하기 D, 세 번째는 A 더하기 2D, 네 번째는 A 더하기 3D 이렇게 잡고 문제 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 어차피 사각형의 각의 크기 합은 몇 도다? 360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360도가 된다라고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A니까 무슨 A다? 4A가 되겠고요. D, 2D, 3D 더하면 6D가 될 거고요. 그 결과는 360도구나.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이 조건 그대로 식을 만들면 되겠죠. 가장 큰 각이 누구다? A 더하기 3D를 가장 큰 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3D라고 하는 가장 큰 각의 몇 배? 2배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맞습니까? 요 가장 큰 각의 2배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나머지 세 각의 합과 똑같다. 그럼 A니까 무슨 A다? 3A가 될 거고 D하고 2D 더하니까 3D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식 자체 곱셈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들어갔더니 2A 더하기 6D가 좌변이고요. 같은 문자식이 모으기 위해서 얘 우변 보내고요. 얘 좌변 보내면 3D가 넘어가서 6D 만나니까 3D가 될 거고요. 우변은 2A가 넘어가서 만나니까 A가 되겠죠. A가 3D와 똑같구나라고 하는 조건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3D와 똑같으니까 A에다가 뭐 집어넣자? 3D를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자, 4, 3, 12 더하기 6을 하니까 18D가 360을 의미한다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공차 D라고 하는 건 얼마입니까? 20이 공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D를 공차로 봤기 때문에 이 D 그대로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이번에 좀 다른 접근 방법.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태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만약에 태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은 맞죠? 태수가 등차 수열을 가운데를 보통 A라고 잡는 게 좋아요. 태수가 등차 수열이면은 가운데를 A라고 잡고 앞에 있는 녀석은 A보다 공차만큼 작다. 뒤에는 녀석은 A보다 공차만큼 크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를 그냥 미지수 개념으로 A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태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가운데를 A라고 쓰고 앞에 있는 녀석은 A보다 공차만큼 작고 뒤에는 녀석은 A보다 공차만큼 크다. 이렇게 태수를 표현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물론 선생님 A라고 쓰고 A 더하기 D라고 쓰고 A 더하기 2라고 쓰면 안 되나요? 이것도 왜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말이 나오면 가운데를 A라고 적고 앞에는 A보다 D만큼 작다, 뒤에는 A보다 D만큼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조금 편리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수가 등차수열이죠. 그러니까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문제예요. 내수가 등차수열일 때는 이게 이제 이 등차수열은 일정한 숫자의 덧셈인데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근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두 개씩 놓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 가운데 두 수를 어떻게 잡느냐? A-B, A 플러스 B라고 잡는 거예요. 가운데 두 수. 가운데 이걸 기준으로 D만큼 작다, D만큼 크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녀석은 얘하고 얘는 얼마만큼? 2D만큼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A-3D 그리고 A 플러스 3D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A-D, A 플러스 D 그러면 공차가 얼마다? 이때는 공차를 얼마로 본 거예요? D가 아닙니다. 2D를 공차로 본 거예요. 그래서 2D만큼을 빼고 2D만큼을 더했다. 그 내수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360도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D 플러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지워지기 때문에 A 바로 4A가 나와요. 그 4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얼마다? 360이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입니까? 9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A의 값이 90이라고 나왔고요. 이제 어떻게 하자? 이걸 갖고 식을 만들 건데요. 이거 갖고 이제 두 번째 식 만들 건데요. 가장 큰 녀석의 2배죠. 일단 쓰겠습니다. A 더하기 3D의 몇 배? 2배라고 하는 녀석은 나머지 대수의 합과 똑같다. 얘하고 얘를 딱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 3A에다가 마이너스 D 플러스 B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갑니다. 2A 더하기 6D는 3A 마이너스 3D와 똑같고요. 자, 넘겨버리면 좌변은 2D가 되고 우변이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9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A에다가 90을 딱 집어넣으면 양변을 고루 나눠서 D의 값은 얼마다? 10인 거 확인할 수 있고 D가 10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차가 무슨 D? 2D가 공차예요. 그래서 D의 몇 배? 2배를 해서 20입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이렇게 잡고 문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84번 문제 등차 수열의 한 문제 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요? 일반항이 뭐라고요? A 더하기 N-1D라고요. A 더하기 N-1D.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첫째 항과 끝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2분의 N. 바로 열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2분의 N. 중괄호 열고 2A 더하기 N-1D. 그럼 L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결과니까 A 더하기 A는 2A, 괄호 N-1D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끝항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공식이 편리하고요. 공차가 주어졌을 때는 두 번째 공식이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4번 문제 설명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이 있고요, 점점점 41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래요. 자, 뒤에서 앞을 빼면 2잖아요. 뒤에서 앞을 빼면 2죠. 등차 수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나왔다, 끝항이 나왔다, 공차도 나왔어요. 공차가 2예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n이 필요하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을 3이라고 보는 거죠. A가 3이고요.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보겠습니다. A,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은 3 더하기 N-1 공차는 2. 그 결과가 41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이 궁금하다.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3이다. 이게 몇 번째 항인지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먼저 이용을 해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N-1 공차는 2. 그 결과가 41과 똑같다라고 식 만드시고요. 분배 법칙 들어가니까 2n 더하기 1이 좌변이고요. 우변은 41이네요. 2n이 40이고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 20. 아하.
요 항의 개수가 몇 개더라? 20개의 항의 개수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과 끝항 L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공식에 때려 넣는 게 좋겠습니다. S20은 얼마분의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괄호 안에 A와 L을 더한다. 3 더하기 41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죠. 자, 따라서 얼마분의 2분의, 약분 말해버릴게요. 2하고 20 약분하니까 10 곱하기 괄호 안은 44.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얼마입니까? 44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 분모 얼마분의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괄호 안에 2a죠. a가 3이기 때문에 6 더하기 n-1이니까 20에서 1을 빼버리면 19 곱하기 공차 2. 이걸 산수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 8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 음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항부터입니까? n의 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항과 끝항을 할 때는 첫 번째 공식이고요. 끝항을 모를 때는 두 번째 공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A의 값은 21이고요. 뒤에서 앞을 빼보세요. 공차 뒤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분의 2분의 N 괄호 열고 2A A의 2배 42 더하기 N-1 곱하기 D는 마이너스 4. 그 결과가 음수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때는요. 자, 2를 양변에 곱해도 되는데 요 42나 요 녀석이 어차피 2에 배수니까 쪼개서 약분하는 느낌으로 그냥 약분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 21, 얘는 마이너스 2로. 자, 그러면 주어진 이식 자체는 n, 중괄호를 봅니다. 중괄호에 21이 있었고요. 곱셈의 분배 법칙 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안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2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것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곱셈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에서 문제를 풀게요.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3n은 0보다 작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2n 제곱 마이너스 23n은 0보다 크다로 바뀌죠. 2차 부등식 풀 때는 항상 2차에게서 양수 조건 알잖아요. 그럼 n 괄호 치고 n 2n-23이라는 녀석은 0보다 크기 때문에 n의 값은 0과 2분의 23 두 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좌변 2차식이 0보다 크다 꼴이기 때문에 n의 범위는 작은 근보다 작습니다. 또는 n은 큰 근보다 크다. 이렇게 n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죠. 물론 n은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n은 얘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2분의 23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23 자체가 얼마입니까? 11.5잖아요. 그럼 11.5보다 큰 거니까 n의 값은 얼마부터? 12부터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번째 항의 합부터는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른쪽 라인에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냥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90번 문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 문제 살짝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입니다. 등차 수열 주어졌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요, 얼마? 20. 그리고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은 68이랍니다. 자,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그럼 얘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SN이라고 부르죠. S4라고 부르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S4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N, N이 4예요. 괄호 열고 2A 더하기 N-1, 3D
그 결과는 2씩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하고 2끼리 약분하면 2가 될 거고요. 주어진 식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2a 더하기 3b는 1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A5부터 A까지의 합과 A1부터 A4까지의 합을 더해보세요. 그럼 A1부터 A8까지니까 S8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진 이 식 자체는 얼마분의? 2분의 n이 얼마입니까? 8 괄호 열고 2a 더하기 n-1은 7b. 그 계산 결과는 얘하고 얘를 더한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얼마 나올까요? 8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하고 8 대표로 약분하시고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2씩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2a 더하기 7b가 2씩 2. 그럼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쉬운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었다. 연립방정식 풀면은 첫째항 A 구할 수 있고 공차 B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프린트 154초까지 단품 문제 싹 다 숙제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미리미리 사전에 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숙제는 다시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도 7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